뇌가 아픈 거를 다 인식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통증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픈 게 좋아지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허리 아픈 게 좋아지면 다리가 아플 수가 있고, 또 오른쪽 다리 아픈 게 좋아지면 왼쪽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뇌는 한 번에 그걸 다 인식하면 우리가 미쳐버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아요. 무섭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에바 포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성통증 전문가 안강입니다. 네, 통증에 고통받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글로벌 의학 톡쇼 통증엔 국경이 없다. 네, 오늘은 전설적인 한 스타의 근황이 담긴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네. 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 영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1980에서 90년대 링을 주름잡았던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팬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지난달 뉴욕에서 지팡이를 짚고 건물에 들어서는 모습은 56살인 그의 동년배보다 나이 들어 보입니다. 2년 전부터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는 타이슨 역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Then when I look in the mirror, I see those little spots on my face, and I said, wow, man, that's my expiration date is coming close really soon. 마이크 타이슨이었네요. 네. 아니 근데 네. 정말 정설적인 복싱 스타였잖아요. 네. 그런데 옛날에 그 강인했던 네. 모습을 네. 기억을 했는데 네. 지금은 휠체어에 지팡이를 지고 네. 좀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씁쓸해요. 갑자기. 너무 그렇죠. 슬프지 않아요? 뭐 슬프지는 않지만. 진짜 슬퍼요. 3년 전부터 네. 자골 신경통을 네네.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여기 이제 허리에 이 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가요. 네. 그럼 이 신경이 다리로 가거든요. 이게 이런 얘네들이 다리로 가요. 이게 앞다리, 옆다리, 여기서 뒷다리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다리를 삥 둘러가지고 얘네들 내려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게 눌린다. 신경이 하나 눌린다. 뭐 마이크 타이슨이니까 뭐 협착이 왔을 수도 있고 디스크가 계속 퇴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척추 불안정증 저 정도 나이면 척추 불안정증이 많이 오거든요. 전이가 돼가지고 뚫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마이크 타이슨 3년 전부터는 수술 안 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수술하게 되면 기구를 바꿔야 되니까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수술하면 더 많이 기구를 받게 되면은 이 수술이 커지니까 이제 그 안 했을 확률이 높고 상태나 뭐 네. 증상이 네. 여기 신경이 다 눌려가지고 이제 허리부터 다리까지 다 아프다는 건가요? 뇌가 아픈 거를 다 인식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통증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픈 게 좋아지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허리 아픈 게 좋아지면 다리가 아플 수가 있고, 또 오른쪽 다리 아픈 게 좋아지면 왼쪽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뇌는 한 번에 그걸 다 인식하면 우리가 미쳐버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자골신경성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협착증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위치 감각만 망가져도 움직임이 더 뻣뻣하기 때문에 신경이 거긴 더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신경도 더 뻣뻣할 거고 그러니까 사진에는 안 나와도 자골신경통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골 신경통이 네.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꽤 네. 넓잖아요. 뭐 허리, 다양하죠, 다양하죠. 엉덩이, 골반, 다리, 발까지 뭐 하반신 전체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방치하면은 이게 네.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골신경이라는 의미는 이제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내려가는 형태인데 그 양상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느 신경이 되냐도 다른 거고. 근데 이제 자골신경통처럼 위치 감각이 척추에서 망가지면 척추뿐만 아니라 척추가 지배하는 신경들도 같이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자골신경통이 있으면서 발바닥이나 발뒤꿈치나 이런 데 통증이 다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거가 아니라 위치 감각이 떨어진 관절이 긴장되어 있는 곳을 따라서 따로따로 있지만 이게 같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거나 무릎에 인공관절을 한 경우에선 발목에
관절염이 자라고 발목이 뻣뻣해져요. 네. 그럼 뒤꿈치나 발목이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킬레스 근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허리가 오랫동안 망가졌거나 허리 이제 고용술이 오래된 경우에는 허리뿐 아니라 골반이나 무릎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 위치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거기뿐만 아니라 인지법 관절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좌골신경통 자체로 통증이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저게 오래돼서 나이를 드시게 되면 인지법 관절이 망가지는 게 같이 공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좌골신경통이 있더라도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네. 저희가 일상에서 네, 네, 좌골신경통을 네, 네, 예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눈을 감고 이제 일자로 걷는 연습. 이런 거는 위치 감각을 잡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눈을 네, 감고요? 보폭 크게 일자로 걷는 거. 근데 주의할 거는 넘어지기 쉬우니까 벽이 옆쪽에 있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게 심하신 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뒤에서 혹시 넘어지면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팔자로 걷는다든가 일자가 아니라 보폭을 조금씩 걷는다든가 아니면 걷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막 따지면 안 좋아지겠죠. 휘청거려야 좋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좌골신경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의 통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통증엔 국경이 국경이 없다. 없다. 감사합니다.